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IS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중에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BOJ였는데요. 오히려 BOJ 확인하고 지수의 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 분위기인데요. 전략적 포인트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가장 오늘 자신감이 내비쳐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키워드로 오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많은 종목군들 강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종목들 중심으로의 지금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유동성 측면 먼저 매크로적인 영향력, 그 수급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제약바이오가 두드러진 흐름을 보인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장중 흐름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유동성,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을 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확인이 됐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곧 나올 것이다.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 있던데 가장 수혜 영역으로 제약바이오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제약바이오만 지금 수급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가 다들 수급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축을 맡고 있었던 2차 전지가 어찌되었던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악재가 나오다 보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투자자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2차 전지. 하지만 그들이 LG엔솔의 사태를 보고 이제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렸느냐라고 했었을 땐 오늘 명확하게 로봇과 제약바이오로 우르르 좀 몰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강한 흐름들이 공교롭게도 이 두 섹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소식을 빨리 접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올랐지? 네. 해서 벌써 보니까 SNS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이미 돌아다녔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었나요? 오늘 뭐 코스닥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다룰 것이냐느니 이런 살싸게 이야기들이 나왔군요. 네, 굉장히 빠르게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SNS상에 돌아다니는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두 섹터가 우리에게 지금 실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올 한 해 이 기술 수출 통해서 2025년 1월부터 정말 좋은 뉴스들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6년이 돼도 저는 좋은 뉴스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1월 되면 우리가 뭐 얘기하죠? CES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JP모건 컨퍼런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전히 가보셔도 되는데 약간의 좀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가 된 건 원래 대장주들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 하위단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변동성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임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큰 충격은 없어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같이 본부장님 해주세요. 장중에 BOJ에서 확정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엔캐리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깜짝이 아니더라도 이 우려로 유동성 위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제약바이오도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확인하고 오히려 상승 곡선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확인 이후의 움직임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나요? 아직 기자회견은 안 받기 때문에 아직 긴장 모드인가요? 아니면 고비 넘겼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연준 의장 이야기할 때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많이 우리가 관심 좀 쏟잖아요. 네. 오늘 BOJ 이 통화 정책에 정말 오랜만에 귀를 기울여 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비둘기파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매파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뭔가 금리를 올린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기업의 금리 인상과 기업의 이제 임금 인상과 함께 발 맞춰가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은 마이너스 금리에 거의 해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시장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작은 생각보다는 네. 괜찮게 또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다행스러운 건
마이크론이 이 모든 것을 뭔가 감싸 안을 정도의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BOJ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보여진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큰 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담담하게 시장 반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러면 조금 더 코스닥 내에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그 요인들 살펴볼까요? 김성훈 대표님, 그러면 오늘 오전부터 트리거가 된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투자자들 사이에서 곧 나올 것이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한 촉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오늘 사이즈 큰 종목들이 기술 이전 수출 기대감 있는 쪽 중심으로도 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주에 대한 관심을 여러모로 확대해야 될 구간, 지금 이 오후 나오기 전이라고 대표님 보실까요? 네. 먼저 일본의 BOJ 금리 인상 발표가 되고 나서 또 이 외국인들의 투자 이 방향성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을 비롯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유입이 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지노믹스라든가 이전에 이제 상장했던 뭐 에임드 바이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이 상장주 이제 ADC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된 뭐 이제 호재가 있는 또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상한가를 많이 기록했는데, 이 RNA 편집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좀 투자처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 이제 헬스케어에서 또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중심으로 매기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하지만은 그동안에 좀 많이 반영했던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 전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던 쪽이 의료용 AI 쪽이고 진단. 근데 뭐 3빌리언이라든가 시어스 테크놀로지, 뭐 프로티나 이쪽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모습. 이제 원체 좀 반응을 많이 앞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의료기기 시장에서 이제 AI 진단 쪽으로 본다면 생물보안법에 제일 큰 수혜를 받았던 쪽이 이쪽이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CDMO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도 있을 건데, 내년 정도에 들어가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 고점에서 좀 쉬었던 경구용 쪽이 타이밍이 이제 다시 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수급이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까지도 제약바이오 쪽 보시는 게 수익률 면으로 굉장히 월등하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새롭게 나온 뉴스가 언급을 진화가대 대표님 해주셨는데, 생물보안법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이제는 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저희가 상하원 통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서명이 되면서 이제는 발효가 된 거죠. CDMO 유전체 분석을 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앞서 언급해주신 경구용 이야기해주신 거는 결국은 뭐 플랫폼 기술 이전과도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어느 쪽의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은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고 대표님 보실까요? 폭발적인 성장력은 당연히 기술 이전 쪽이 맞을 것 네.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경구용을 얘기를 했을 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앞전에도 이제 화이자가 경구용 중국 기업을 많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시장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 쪽도 경구용이 맞는데, 지금 당장은 효과가 상장 효과 때문에 많이 몰리는 쪽이 이 RNA 쪽하고 ADC 쪽이거든요. 근데 이미 다음 주 정도 되면 알지노믹스가 지금 상한가를 오늘도 기록했는데 지금 네. 3일째거든요.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수급이 풀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구용으로 또 갈 거고, 그 안에서 많이 수급이 돌겠지만은 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보다는 한 차례 수급 받고 쉬는 쪽에서 기다리는 쪽이 수익률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JP모건 전까지는 제약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가 쌓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도 쉬어간 쪽에서 또 한 번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다. 폭발적인 쪽 본다면 경구약 쪽 지금 볼 타이밍이라는 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CDMO 이야기까지 제약바이오 쭉 담아봤고요.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대 단단한 상승 곡선을 현재 그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어떠한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 AI 반도체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이 숫자에 대한 민감도를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이 풍향계라고 하는데 보여줬으니까요. 자, 오늘 장에서 투타운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죠. 김재선 본부장님, 사실 마이크론 실적 나온 이후에
다 눈높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높아질 수 있는 재료 동일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10만 원 놓치지 않고 있어요보다 SK 하이닉스가 성큼성큼 움직이는 것에 조금 더 눈길을 주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빨간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라왔는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정도일까? 이 정도일까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간밤에 상승하기 전에 약 4거래일 동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조정의 폭이 깊었어요. 그리고 가팔랐고요. 그래서 이 세 기업이 모두 지금 따로 논다라기보단 비슷한 위치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SK하이닉스가 유독 삼성전자보다 강한 이유를 사실 저도 딱 뚜렷하게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결국 D램을 동반해서 HBM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매출 구조에서 가장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진 기업이 어딜까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거든요. 지금 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1등, 2등을 쫓아오는 3등이라는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묻고 싶더라고요. 3등이 이렇게 쫓아올 동안 과연 1등과 2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반도체 산업처럼 초격차를 다루는 산업은 3등이 이렇게 쫓아올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쫓아올 만큼 또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AI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데 또 최근에 유독 오라클, 코어 웨이브에 대한 악재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를 해서 다들 이제 좀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나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루하루의 등락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받은 호실적의 플러스 $1 환율 수혜까지 계산이 되었을 때 올해 4분기 적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야기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실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 오늘 삼성전자 빠지고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를 줄이고 SK하이닉스를 더 살까요? 이거는 이제는 저는 의미가 없는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보니까 참 그게 본부장님 그렇죠. 어렵긴 합니다만 큰 길 멀리 보자라는 이야기 그 전략적 포인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 포인트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 돌파구로는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대표님. 그러면은 HBM 서버 메모리가 치트기가 될 가능성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캠2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DDR5 차세대 서버 메모리 솔루션 뭐 이런 이야기도 SK 하이닉스 측에서 나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HBM 그 다음 뛰어넘을 신기술 계속 뭐 테스트한다, 통과했다 이야기 들리고 있거든요. 또 다른 트리거로 이 키가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모멘텀 어디에 눈길 주고 계실까요? 사실 이거는 뭐 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확정이 된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캠2에 뭐 관련주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심텍도 있고 코리아 서킷도 있고 근데 오늘 이런 이슈에 안 움직이거든요, 별로. 지금 사실은 D램 시장도 그렇고 서버용을 지금 계속해서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되게 좋은 빅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소부장 쪽에서 이미 반영을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뭐 심텍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기판 쪽이나 지금은 이러한 이벤트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은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 실적으로서 펀더멘탈로 또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익률로 봤을 때도 어찌 보면은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소부장 쪽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난이도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목표 TP도 원체 이제 좀 좋아졌고 이 레벨도 좋아졌고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목표 TP 대비해서 지금 50%도 할인율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보되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을 때 따라서 올라가는 쪽이 당연히 소부장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우리는 수익률을 또 따라가는 전략을 세우자라는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종목이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까지로 일단 제가 타이밍 대표님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도 AI와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오늘의 트리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핵 융합 기업을 합병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에너지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이 미국장에서도 부각을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핵 융합 키워드가 오늘 장에서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태선 본부장이 오늘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도 핵 융합, 일진파워, 모비스 이쪽이 특히 더 강합니다. 트럼프 미디어 합병 이슈로 핵 융합이 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봐서 체코 원전 그 이후의 낙수 효과로 오늘 장에 다시 한번 원전이 움직인다라는 논리까지 적용해도 될까요? 일단 간밤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좀 우주항공, 나타나면서 우주항공 그리고 AI 여기에 에너지, 원전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AI의 주도주 물길에 필요한 건 전력이고 전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원전이구나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두커머니 관련한 숫자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마진율을 얼마만큼 남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5가지 에너지를 좀 칭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전기차, 2차 전지는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풍력도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사실 동일한 기가와트수 대비해서 비싼 에너지에 속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내려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SOFC와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OFC 같은 경우에 강점은 짧은 시간 안에 건설이 가능해서 빠르게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값싼 중국 패널들 때문에 그동안 힘을 못 썼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고 그들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회복을 한 만큼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도 이제 점점 실적이 쌓아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지금 쌓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원전 플러스 저는 태양광 여기에 SOFC까지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분야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나눠서 모멘텀 자체는 원전은 미국발 모멘텀, 태양광은 국내로 한정해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결로 보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은 같은 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원전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뉴스들이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태양광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망감이 그동안에 크고 길었던 상황이라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쪽은 저는 태양광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세상으로 보면은 정말 강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9%대 그리고 OCI 홀딩스도 오늘 강하거든요. 태양광 모멘텀 조금 더 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신재생을 보면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량 크게 늘린다. 이 드라이브로 오늘장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오른다라고 봐야 될까요? 단순하게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강력한 쇼팅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2026년은 태양 쪽에 대한 반응이 격화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간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정부의 모멘텀적인 요소하고 오늘 보니까는 그동안에 좀 많이 부재했던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는 네.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계속 해왔는데 안 움직였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굉장히 빼어난 실적을 보여준 반면에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막 개선되지 못하는 흐름에서 중국에서의 이런 감산과 공급망 이 재편 그런 것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 모멘텀 드라이브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요인이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지금 차트면으로도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미 이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수급과 차트 요 두 가지 힌트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종목 OCI라든가 HD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현대 에너지 이렇게 두 종목 정도는 일단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좀 완성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그 종목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요. 연말이기도 해서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표님 배당 뭐 크게 주진 않습니다만 배당주 지주사기 때문에 그 매력 또한 지금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뭐 그것도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막 햇빛연금에 관련돼서 뭐 모범 세로로 막 말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트리거가 있는 거지 배당 때문에 OCI 홀딩스를 우리가 다른 배당주들도 많은데 굳이 이쪽에서 찾는 것은 사실 조금은 좀 연결고리가 좀 적다 이렇게 약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압축해서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설명을 좀 받아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방산 대형주가 가고요. 우주항공에 대한 에너지도 이어지죠. 조선까지 오늘 굵직하게 움직이는 쪽이 많아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방산 목표가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방산 200억 달러 수출 목표로 한다. 그리고 내년에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에 나설 뜻을 이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방산주 수주에 대한 모멘텀 먼저 봐도 될까요? 굵직한 종목들 먼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야기 좀 많이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하루 전에도 뭐 한국항공우주 리포트도 나왔는데 오늘은 LRG 넥슨도 리포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정책 지원, 수주, 결국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평가 구간으로서 지금 다시 방산 볼 자리 본부장님의 시선으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오늘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지금 나온 뉴스에 대한 좀 뉴스발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어라고 했었던 상황에서 뉴스가 붙은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좀 강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며칠은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만약 방산주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최근에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진 최저점, 박스에 하나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 매도가 가능하다 혹은 그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흔들려서 주가가 빠지는 변수는 지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에 센티멘탈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날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쪽을 지금 구간에서 내년에 세일즈를 하게 되면 폴란드 이외에 다른 나라에도 수주 잔고가 많이 잡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하는 건 조금 이를 수도 있겠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매도를 이미 다 하셔서 네. 다시 이제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타이밍이 최근에 저희가 키워드로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동일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모멘텀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타이밍 지금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처럼 조금 더 기다릴 필요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길게 보는 거는 좀 아니다. 이게 지금 사실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오늘 나왔던 이제 국방비 증가, 뭐 일본도 지금 173조 예산안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이제 대립 그리고 뭐 끊이지 않은 이제 러우 전쟁의 종전이 조금씩은 이제 지연이 되면서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보지 못했던 중남미 쪽에서 페루 쪽에서 현대 로템에 또 수주도 나왔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러시아가 이렇게 이 돈바스 지역을 빠르게 영토를 흡수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이 치가 떨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 정도에 예산안 짤 때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수출 모멘텀들이 되게 커질 거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연말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납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뭐 유럽산을 쓴다? 이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한테는 그건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주항공 테마와 지금 잘 섞여 나가고 있는 LIG 넥스원 그리고 오늘은 쉬고 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KF-21 이제 방사청에서 한 6천억 정도 계약 체결했거든요. 근데 제일 그래도 모멘텀적인 요소와 다양한 이슈가 있는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하나만 더 내려와서 스페이스 X와 연결고리 깊은 쪽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직접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까지 강한 쪽도 있고 부품 협업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계속 시장에서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우주항공 스페이스 X와 딱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시선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원래는 스피어나 네. HVM을 좋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주셨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제일 강했던 게 미래에셋 그룹 주잖아요. 맞아요.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뭐 특수합금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대체제가 없을까? 우리 스페어나 HVM이 특수합금을 만드는 기술력이 글로벌리 세계 최강일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대체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렇게 강한 게 저는 이제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해가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행히 저는 지금의 주가 수준도 만약에 가치가 10배 이상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진 않았잖아요. 눌림목 대 공략을 해본다면 지분 갖고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직접 투자로 아무래도 가늠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지. 자, 그 포인트 봤고요. 조선도 짧게만 좀 간략한 포인트는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오늘 하나오션 필두로 조선주가 움직이는데 핵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LRG 운반선 수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재가 퍼진 걸까요? 사실 그런데 뭐 국방수권법에 마스가 장려 문구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핵심 정리해 주신다면요. 간밤에 WTI 유가 선물이 오르면서 천연가스라든지 LNG에 대한 가격도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주, 엑선모빌이라든지 쉐브론과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적으로 조선주에게 조금은 힘을 좀 불어 넣어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선주들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을 두고 좀 길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대신에 이제 방산보다는 저는 조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 시선은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소비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이 대통령 방중 추진한다라는 멘트, 여러 가지 대한상의 쪽에서도 중국 간다라는 재료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 가운데 오늘 엔터 움직이는 것에 연속성 기대해도 될까요? 중국발 모멘텀 가진 쪽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중국발 모멘텀으로 엔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쪽 눈에 띄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연속성 나올까일 것 같아요. 어떻게 시선 정리하고 계십니까? 엔터 쪽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섹터예요. 요즘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콘서트 허용한다고 했다가 또 취소하고 맞아요. 이걸 반복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브 실적 나오고 나서 굉장한 이제 우리가 아까 또 메이저 수급 얘기했는데 빠져나갔다가 오늘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노머스 이런 종목보다는 그냥 하이브 쪽에서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뭐니 해도 BTS를 한 번도 BTS는 우리를 속인 적은 없습니다. 실적으로도 나 그렇고 앨범 공연 판매 이것만으로도 하이브의 주가 레벨은 지금보다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업황 전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종목 단으로 차별화시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BTS 일정 보면서 일단 하이브 딱 집어서만 보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실망감을 안긴 바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큰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소비에서 오늘 원픽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중국발 모멘텀인가 하고 질문 이어갈까 했는데 중국발 모멘텀이 아닙니다. 이보다 소비를 더 큰 틀로 시즌에 더
임박한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 전략으로 보시는 걸지 그에 대한 해답과 종목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보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과 좀 같은 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면 너무 신뢰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좀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추후의 추세를 보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뽑아온 종목은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라고 하는데 아기상으로 가장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베베핀이라고 하는 IP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히트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이제 유행이 조금은 지난 그랬나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데몬헌터스가 이제 굉장히 크게 요즘 최고죠. 네, 예, 예. 올라오면서 예. 저게 이제 약간은 좀 이제 후위로 밀린 상황이긴 하나 미국 내에서는 아기상어도 아기상어지만 베베핀에 대한 IP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베베핀 IP가 지금 거의 매출 1위에 이제 차지할 정도로 이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만약 소비 쪽을 좀 바라보시면 이 소비 쪽이 최근 3분기, 4분기 많이 밀려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좀 잡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오늘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3만 원대까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고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니 저렇게 흥행했던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나? 이게 삼성출판사와 연결고리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단순히 2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안 깨시면 그냥 보유해서 목표가 3만 원 도달 시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